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거 풍납포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제가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의 풍경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제가 자전거 퇴근길인데요.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내일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7박 10일의 일정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가족 여행을 내일 출발합니다. 내일 인천공항에서 저녁에 출국을 합니다. 드디어 수개월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던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지역 여행을 위해서 내일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4년 반 정도 전에는 2019년 2월에는 미국 서부 지역,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했었고요. 또 그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지금부터 5년 전 2018년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미국 서부 지역은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 지역, 세계의 중심 미국의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아들, 딸, 아내 그리고 저 네 식구가 가족 여행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도 10월에는 네 식구가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지역을 6박 8일간 여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뒤로는 제가 직장 시중은행에 근무하던 당시에 바쁜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식구가 함께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식구가 동유럽을 다녀왔었고 또 남유럽도 다녀왔었습니다. 저를 빼고 나머지 세 식구가. 예를 들어서 동유럽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지역을 저를 제외한 세 식구가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럽은 저를 제외하고 세 식구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네 식구가 함께 13년 전에 즉 2010년도 10월에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을 다녀온 이후로 네 식구 전체가 또 갔던 것은 2017년도 7월입니다. 2017년 7월이니까 지금부터 6년 1개월 전인데요. 그때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를 네 식구가 같이 갔었고요. 그 직후에 아들이 의무경찰에 입대하는 바람에 아들을 빼고 나머지 세 식구가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의 타이베이와 화롄 지역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식구 전체가 함께 여행하기는 2017년 7월 오사카 교토 지역 여행 이후 6년 1개월 만에 다시 하게 됐고, 그것도 세계의 중심인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 코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서 내일 저녁에 출국해서 14시간의 비행 끝에 세계의 중심,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 그 다음에 캐나다 지역과 미국의 국경지대에 천섬이라고 있습니다. 천섬 한 1500개 정도의 많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는 섬인데요. 그래서 뭐 그냥 편의상 천섬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섬을 또 투어를 하는데요.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연상되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의 천섬 관광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천섬 중에는 어떤 섬은 미국령이고 어떤 섬은 캐나다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섬은 캐나다 국기가 걸려있고 어떤 섬은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걸려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천섬 투어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5대 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아호에서 대서양으로 연결된 다리가 바로 세인트 로렌스 강인데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쭉 북동쪽으로 가면 캐나다 제2의 도시이자 1976년도 하계 올림픽이 열렸던 몬트리올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달고 출전했던 올림픽에서 최초의 금메달이 나왔던 대회가 1976년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 레슬링 종목의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태극기를 달고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던 대회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보다 40년 앞선 1936년도 일제강점기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 획득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게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었던 그런 아픈 역사였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몬트리올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북동쪽으로 가면 퀘벡입니다. 퀘벡은 프랑스가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던 도시인데요. 퀘벡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그곳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에 2차 세계대전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영 정상회담을 했던 곳도 바로 퀘벡의 한 호텔입니다. 그 호텔도 투어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캐나다 투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콩코드, 1775년 4월 19일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콩코드 지역에서 또 1박을 하고, 그 콩코드 독립전쟁의 첫 교전지인 콩코드 그곳에서 2마일 정도, 즉 3.2km 정도 지점에 바로 그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수 다 아실 겁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수가 그 독립전쟁의 첫 교전지인 콩코드 그곳으로부터 약 2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3.2km 정도. 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니멀 라이프, 무소유의 삶, 미니멀 라이프를 온몸으로 실천했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수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콩코드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드디어 미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에 입성을 합니다. 자, 보스턴 하면 미국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20년, 지금부터 403년 전입니다.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1620년에 도착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고, 그로부터 16년 후에 1636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보스턴에 설립이 됐는데요. 자, 그 보스턴, 미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에 양대 리그가 있죠.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요. 자, 그 뉴욕 양키스, 또 뉴욕 매츠도 있고, 보스턴에는 레드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본고장 바로 보스턴에 가면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또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식으로 7박 10일 일정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가족 여행이 드디어 내일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내일 밤에 출국합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자전거 출퇴근길에 그 미국 여행 관련해서 뉴욕의 맨해튼도 소개해드렸고, 보스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스턴 소개해드릴 때 하버드 대학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수도, 세계의 수도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워싱턴 DC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어떤 걸까요? 자, 잠실 나들목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일까요? 그게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뉴먼트, 다른 말로 한국말로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워싱턴 모뉴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게 높이가 169.3m 높이에 100% 화강암으로만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라고 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도 23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프랑스한테 선물했다라고 하는 그 오벨리스크가 유럽에서 가장 넓은 광장인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우뚝 솟아 있듯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워싱턴 기념탑, 즉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프랑스의 대혁명의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23m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높이가 무려 169.3m고 그것도 콘크리트가 하나도 가미되지 않는 100% 화강암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잘 아시죠? 원뿔형이죠. 원뿔형. 실제 워싱턴 기념탑은 100% 그 원뿔형은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원뿔처럼 생겨 있는 것을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오벨리스크. 자, 워싱턴 기념탑은 워싱턴 모뉴먼트 오벨리스크의 높이가 자, 무려 169.3m나 됩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DC에서는 그 건축물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국회의사당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사당이 워싱턴 DC에서 두 번째로 높고 가장 높은 건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의 높이가 169.3m입니다. 자, 미국 수도 워싱턴 DC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왜 시행이 됐냐면 1899년, 즉 19세기 말입니다. 1899년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카이로 아파트, 명칭이 카이로 아파트입니다.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요. 그 이름을 딴 카이로 아파트 12층짜리가 그 워싱턴 DC에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주변의 건물들은 높은 건물이 없는데 카이로 아파트 맨션이 12층이나 되니까 굉장히 다른 건물들한테
좀 보기 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축 고도 제한법, 건축물 고도 제한법을 제정해 가지고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1910년인가 20년대 다시 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약간 좀 개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여하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의사당보다 높은 건축물은 바로 워싱턴 기념탑, 높이 169.3m, 100%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자, 그 탑이 세워진 것은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영화에 보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영화 아실 겁니다. 1994년경 그 무렵에 개봉된 영화니까 한 30년쯤 전에 개봉된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 주연 영화 아실 텐데요. 월남전, 베트남전 참전 관련해서 반전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영화 내용 중에 보면 그 포레스트 검프, 즉 톰 행크스가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저기 동쪽을 바라보면서, 즉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연설을 하죠. 그때 그 연설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그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 사이의 연못, 그 연못을 햇볕이 반사된다 해서 반사의 연못, 영어로 리플렉팅 풀이라고 합니다. 리플렉팅 풀.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 사이에 있는 리플렉팅 풀, 그곳을 그 여자친구가 첨벙첨벙 건너서 연설을 하고 있는,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톰 행크스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내용에서 톰 행크스가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반전 연설을 합니다. 반전 연설. 그걸 바로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리플렉팅 풀 건너편에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그 연설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중심인 워싱턴 DC에서 군중 집회 연설은 그곳에서 대부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톰 행크스가 나왔던 그 바로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연설 모습이 그러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가 있죠. 자, 먼저 그럼 미국의 3대 명연설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남북전쟁,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863년 11월 19일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연설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남북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 부동의 랭킹 1위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든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부동의 1위입니다. 항상 1위입니다. 남북 분단을 막고 남북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랭킹 1위인데요. 자, 그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1월 19일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게티스버그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그 명연설의 피날레는 바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클로징 멘트를 한 게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의 요지인데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연설이 바로 1863년 11월 19일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그게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오바마 대통령,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했던 연설이 또 이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바로 1963년 8월 28일 1963년 8월 28일이면 바로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1863년 11월 19일인데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3년 8월 28일에 그 당시에 흑인 민권 운동가 이자 목사이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른바 워싱턴 대행진에서 바로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20여만 명의 군중 앞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그게 미국 역사에서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는데요. 제목 뭘까요? 제목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명연설을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했는데요. 자전거를 세워두고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위에, 예전에 이 위에 가니까 촬영하기 좋았습니다. 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밑에 지금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 밑에서 촬영하면 사람들이 초상권이 침해되고 소지가 있어서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곳이 좋았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배경 촬영하기는 좋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동쪽 방향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저녁 9시 2분입니다. 9시 2분인데요. 저녁 식사를 마친 분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또 이 서호 수변무대의 스탠드에 앉아서 3, 4, 5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풍경입니다. 자, 제 얼굴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이따 다시 내려가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비추고 있고요. 제가 현재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북쪽 방향에 전방 500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이 꺼져 있는 건물 바로 오른쪽에 샤롯데 시어터라는 샤롯데 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무에 가려 있습니다만은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는 석촌호수 서호가 아니라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실 석촌호수는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인공호수가 됐습니다. 원래 이 석촌호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저곳이 잠실인데요. 뭐 제가 서 있는 곳도 잠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잠실의 중심은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잠실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곳이 과거라 함은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도에 잠실권이 개발된 시점 전을 과거라고 표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71년에 이곳 잠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이 잠실의 그 중심이 섬이었습니다. 섬. 부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뜰부자, 마을리자, 섬도자. 물 위에 한강 위에 떠 있는 섬마을이다 해가지고 부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잠실이. 그런데 그 부리도라는 섬의 남쪽에는 지금 석촌호수 자리에 한강의 본류에 해당이 되는 송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본류에 해당이 되는 송파강이 잠실이라는 섬의 남쪽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그 한강의 본류에 해당되는 송파강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석촌호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잠실이라는 섬의 북쪽에는 그 당시에는 한강의 지류에 불과한 신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강의 본류죠. 지금의 한강의 본류. 잠실 선착장이 있는 지금의 한강의 본류 그 자리에 과거에는 신천강이라는 한강의 지류에 불과한 하천 신천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잠실을 개발을 하면서 이 지금 석촌호수, 즉 그 당시에 한강의 본류였던 이 송파강이 흐르던 자리가 한강의 본류였던 이 지금 석촌호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석촌호수 이 자리, 이 송파강을 석촌호수만 남겨두고 나머지 송파강을 다 매립을 했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만 매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됐습니다. 인공호수. 그러니까 한강의 본류에 해당이 되는 송파강이 흐르던 자리가 지금 석촌호수인데요. 이 석촌호수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송파강을 다 매립함에 따라 이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1971년도니까 지금부터 52년 전에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석촌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한강의 본류 지역인 송파강 지역이 다 매립됐기 때문에 송파강은 한강의 본류 지위를 상실하고 역사 속으로 소멸돼 버렸고요. 반면에 이 매립이 되다 보니까 이 잠실이란 섬도 이제 육지에 편입이 된 겁니다. 육지에. 벌레가 제 손등을 물어가지고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잠실이라는 섬도 이 석촌호수 주변에 송파강이 매립됨에 따라 잠실이라는 섬도 육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이라는 그 섬의 북쪽에 흐르고 있던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던 신천강은 강폭을 확장하는 준설 공사를 했습니다. 강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강의 본류가 됐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400년쯤 전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이곳 석촌호수가 있던 자리가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이 흐르던 자리다 보니까 이곳에 삼전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인조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항거하다가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고 엄동설한 추위를 못 견디고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이곳 지금 석촌호수 자리, 즉 과거의 송파강에 삼전나루에 나와가지고 청태종한테 309고두례의 예법에 따라서 치욕적인 항복을 했던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석삼자, 절배자, 아홉구자, 두드릴 고자, 머리 두자. 그래서 309고두례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절을 3번 하는데 절 한 번 할 때마다 머리 이마를 땅에다 3번씩 부딪히는 그 치욕의 항복식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항복식이 진행됐고요. 이곳에서 그 다음에 청태종은 조선과 군신관계를 맺고 청나라로 철수하면서 청태종이 조선 인조한테 명령을 내렸죠. 청태종 자신을 찬양하는 공덕비를 세우라라고. 그래서 그 공덕비를 눈물을 머금고 조선 인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고 계시는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 삼전도 비석이 있습니다. 일명 청태종 공덕비라고 하는데요. 강압에 의해서 조선 인조가 청나라 태종의 명령에 따라서 청태종을 찬양하는 일종의 용비어천과 비슷한 비석을 만들었고, 그 비석은 세 개의 국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의 전면부에는 앞면 왼쪽에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만주어로 새겨져 있고, 앞면의 오른쪽에는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의 몽골어로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는 전통 중국 왕조인 한나라 한족이죠. 한자어로 뒷면은 새겨져 있어서 결국은 앞면에 왼쪽 만주어, 앞면에 오른쪽 몽골어, 뒷면에 한자어, 이런 식으로 3개국의 언어로 새겨져 있는 게 삼전도비인데요. 바로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파랑색 광이 우러나는 저 건물이 롯데월드타워의 하층부인데요. 거기 약간 못 미치는 지점에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차례 거기서 유튜브를 찍기도 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삼전도비라고 검색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제 얼굴 비춰도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저 비춰볼까요? 자, 이곳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이실 겁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롯데월드타워는 보이실 겁니다. 제 얼굴은 시커멓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보이는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로 내려가서 크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석촌호수 아뜰리에라는 카페인데요. 옥상 카페입니다. 여기 탁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끝나서 이렇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지난번에 한 두세 달 전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와 롯데월드타워를 보면서 촬영했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마틴 루터 킹 목사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촌호수에는 산책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바로 1963년 8월 28일 그 당시에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인데요. 그 연설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연설이냐면 남북전쟁 당시였던 1862년 9월 22일 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었습니다. 1862년 9월 22일 1862년 9월 22일에 링컨 대통령께서 노예 해방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1963년 그 당시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흑인 민권 운동가이자 목사님께서 워싱턴 대행진에서
수 20여만 명의 흑인들이 주도를 했었고 일부 백인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명연설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이 차별받지 않고 백인과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게 나에게는 꿈입니다. 흑인이 백인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흑인이 백인과 함께 같은 식당을 이용하고 그러한 세상이 오는 게 꿈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한 꿈이 실현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져서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실현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꿈입니다. 그게 바로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이고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러한 흑인 민권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공적을 인정받아서 이듬해인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1968년도에는 암살을 당하시는 또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DC에는 핵심 관광지가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로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에서 바라보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뉴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워싱턴 모뉴먼트를 지나서 쭉 좀 더 가게 되면 미국의 국회의사당도 있고 그 또 좀 더 가면 그 뒤편에는 미국의 대법원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도.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링컨 메모리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링컨 메모리얼에서 동쪽으로 출발해가지고 가장 먼저 있는 게 워싱턴 모뉴먼트. 그 다음이 국회의사당, 즉 의회의사당. 그 다음이 연방대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워싱턴 모뉴먼트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있는 게 바로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그러니까 워싱턴 모뉴먼트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의회의사당, 또 더 가면 연방 대법원이지만 워싱턴 모뉴먼트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좀 가면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름을 딴 로널드 레이건 빌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지타운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제퍼슨 기념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링컨 메모리얼 바로 근처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도 있고 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워싱턴을 관통하는 강이 포토맥 강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찰스 강이 있다면 미국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있고 미국 워싱턴에는 포토맥 강이 흐르는데요. 그 포토맥 공원도 있고 또 포토맥 공원을 중심으로 또 동포토맥 공원 또 서포토맥 공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링턴 국립묘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서울 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도 굉장히 유명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미국 연방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3부가 다 포진되어 있죠. 미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있고 연방정부, 그 다음에 170여 개의 국가의 대사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IMF 즉 국제통화기금과 또 세계은행 본부도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싱턴 DC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 워싱턴 모뉴먼트 높이 169.3m 100%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벨리스크 시설인 워싱턴 기념탑 내부에
내부에 이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면 169.3m 그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게 돼서 그게 전망대 역할을 해서 워싱턴 DC 주변 풍경을 다 감상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우체국 건물 거기에 꼭대기에 또 클락 타워가 있습니다. 클락 타워라고 시계탑 거기에서도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데 워싱턴 모니먼트 정도의 높이는 아닙니다. 다 그런 게 무료입니다. 무료. 워싱턴 기념탑이나 클락 타워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가지 않으면 이제 입장 티켓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 제가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7박 10일의 일정으로 가족 여행을 출발합니다. 제가 미국 현지 또 캐나다 현지에서도 가급적 사진과 영상 촬영을 많이 해서 사진은 블로그에 올리고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퇴근길에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들러서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9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저녁 9시 20분입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8월 24일까지 무려 21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 21년 6개월 동안 42.19km를 92회 완주했고요. 생애 최초 풀코스 마라톤도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나 홀로 달리기로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미국 여행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897년에 시작해서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스턴 마라톤이 개최되는 그 미국의 보스턴의 찰스 강변도 가게 될 텐데요. 하버드 대학이나 MIT 공과대가 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기회가 된다면 보스턴의 찰스 강변 또